5억 원이 넘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미국 병원 원무과에서 들은 이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의 재활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우리 가족은 파산 직전에 놓였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 한국이라면 어떨까? 의료봉사활동 중 만난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5년간 살아온 저에게 한국은 두 번째 고향이었지만 부모님에게는 너무나 낯선 나라였습니다. 아버지를 그 먼 나라로 보낸다고?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내린 용기 있는 선택이 기적 같은 회복으로 이어질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미네소타 출신 간호사 에밀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와 제 가족에게 일어난 기적 같은 경험입니다. 5년 전 저는 의료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될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죠. 어느 평범한 가을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꽃무늬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고 남편은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울린 전화벨 소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발신자는 어머니였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시차 때문에 어머니가 이 시간에 전화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어머니의 흐느끼는 목소리. 에밀리,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병원에 계시는데? 상태가 좋지 않아. 그 순간 제 심장은 멈춘 듯 했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로 전해 들은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침 정원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고 이웃의 빠른 신고로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이미 심각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의사들의 초기 진단은 뇌졸중이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죠. 얼마나 심각한 거야?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오른쪽 뇌에 큰 혈관이 막혔다고 했어. 응급수술은 했지만 회복이 쉽지 않을 거래. 에밀리, 난 너무 무서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사셨던 아버지,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조깅을 하고 정원 가꾸기를 즐기셨던 아버지가 갑자기 병상에 누워 계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즉시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볼게. 넌 짐만 챙겨.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지지가 없었다면 저는 그 순간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동안 제 머릿속은 온갖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후유증은 얼마나 심할까? 가족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 비행기가 미네아폴리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지쳐 있었지만 빠르게 수화물을 찾아 병원으로 직행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항상 강하고 활기찼던 아버지가 수많은 의료 장비에 둘러싸여 누워 계셨습니다. 오른쪽 신체는 전혀 움직이지 못하셨고 말씀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얼굴의 오른쪽은 처져 있었고 눈빛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침대 옆에 앉아 계셨고 저를 보자마자 일어나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에밀리, 네가 와줘서 다행이야. 그 말과 함께 어머니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제게 아버지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중대뇌동맥 폐색으로 인한 뇌경색이었고 응급혈전 제거술을 시행했지만 이미 일부 뇌 조직에 손상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언어 중추와 운동 중추가 영향을 받아 언어 장애와 오른쪽 편마비가 있으며 장기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소식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병원 원무과 직원이 우리를 사무실로 불러 치료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응급수술과 중환자실 입원비만 해도 10만 달러가 넘었고 앞으로의 재활치료와 입원 비용을 모두 합하면 약 50만 달러, 한국 돈으로 5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버지의 의료보험이 모든 비용을 커버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은퇴 후 메디케어에 가입해 있었지만 많은 재활치료 항목과 장기 입원 비용은 보험 적용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결국 우리 가족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약 30만 달러, 3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우리 가족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는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모아둔 저축이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이 엄청난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동생 사라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어 경제적 여유가 전혀 없었고 저 역시 한국에서의 생활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병원 카페테리아에 모인 우리는 각자의 걱정과 두려움을 나누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어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집, 아버지가 직접 정원을 가꾸고 매 주말마다 손수수리하며 사랑을 쏟았던 그 집을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내가 학업을 중단하고 일자리를 찾을게요. 동생이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심리학 박사 과정 중이었고 꿈을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해왔습니다. 그 꿈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했지만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은 각자의 걱정을 아는 채 병원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일반 병실로 옮겨진 상태였고 물리치료사가 기본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치료사의 설명에 따르면 아버지는 최소 1년 이상의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초기 3-6개월은 입원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그 후에는 외래치료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보험 문제로 입원 기간이 제한될 수 있어요. 치료사의 말은 또 다른 걱정거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최상의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아버지의 회복 가능성은 더 낮아질 테니까요. 점심시간 저는 병원 복도를 혼자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어떨까? 간호사로서 저는 여러 국가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한국에 살면서 그곳의 의료 체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미국의 시스템과는 매우 달랐고 특히 재활치료에 있어서는 비용 효율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최첨단 의료기술과 함께 한방의학을 결합한 통합치료 접근법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저는 즉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아버지를 한국으로 모셔올 수 있을까? 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도 남편은 망설임 없이 물론이지. 내가 알아볼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한국에서의 치료 가능성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서울의 유명한 재활병원 몇 곳에 연락했고 저는 아버지의 의료 기록과 현재 상태에 관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국제 환자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병원들을 중점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총 치료 비용이 미국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재활 프로그램은 더 집중적이고 한방치료와 서양의학을 결합한 협진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국제 환자를 위한 통역 서비스와 의료 코디네이터까지 제공한다는 정보도 얻었습니다. 희망을 안고 가족들에게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지만 반응은 예상대로 냉담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격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한국? 그 먼 나라에 당신 아버지를 보낸다고? 우리가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다른데? 어떻게 거기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겠니? 게다가 아버지 상태가 이런데 그 먼 거리를 어떻게 이동한다는 거야? 어머니의 걱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동생 사라도 의구심을 표현했습니다. 미국 의료가 세계 최고 아니야? 한국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 그리고 문화 충격도 있을 거야. 아빠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그들의 우려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그들에게 멀고 낯선 나라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자료를 수집했고 한국 병원들의 국제 인증 현황, 외국인 환자 치료 사례, 통역 지원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비용 견적을 상세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에는 한국의 주요 의료기관들이 JCI 국제의료기관 평가위원회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 뇌졸중 환자들의 회복률이 미국과 비교하여 어떤지, 그리고 한국 병원에서 치료받은 외국인 환자들의 실제 사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한방협진 시스템이 뇌졸중 환자의 재활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찾아서 포함시켰죠.
다음 날 가족들 앞에서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보던 가족들이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이게 가능할까? 항공 이송은?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안이 있었지만 작은 희망의 불씨도 보였습니다. 저는 준비했던 모든 답변을 하나하나 해드렸습니다. 한국에는 국제 환자를 위한 의료 코디네이터가 있고 통역 서비스도 지원된다고요. 저와 남편의 집은 작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활치료의 질과 비용이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1년이 넘게 걸릴 회복이 한국에서는 더 짧은 시간에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재정적으로 파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집을 팔거나 사라의 학업을 중단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제 설명을 들으며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어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에밀리. 네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우리 모두 한국으로 가자. 어머니의 결정에 동생도 동의했고 그렇게 우리의 한국행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을 내리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중환자인 아버지를 국제선 비행기로 이송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우선 아버지의 상태가 항공 이송이 가능한지 의학적 평가가 필요했고 특수 의료 장비가 갖춰진 항공 앰뷸런스를 예약해야 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의료 기록을 모두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고 한국 병원과의 모든 사전 준비를 마쳐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약 2주가 걸렸고 그 기간 동안 아버지는 기본적인 안정화 치료만 받으셨습니다. 매일 늘어나는 병원비는 우리 가족을 더욱 압박했고 하루빨리 한국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드디어 출발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특수 의료 장비가 갖춰진 항공 앰뷸런스에 실렸고 전문 의료진이 비행 내내 아버지를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비용은 상당했지만 미국에서 몇 주만 더 치료받는 것보다는 훨씬 경제적이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고 긴장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옳은 결정을 한 것일까? 이 긴 여정을 아버지가 견딜 수 있을까? 그런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끝에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이미 의료팀이 대기하고 있었고 신속하게 아버지를 앰뷸런스로 이송했습니다. 남편은 공항에서 우리를 맞이했고 어머니는 처음 보는 한국의 풍경에 놀란 눈치였습니다. 와, 이렇게 발전된 모습일 줄은 몰랐어. 건물들이 모두 새 것처럼 보이는구나. 어머니의 첫인상은 의외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국제진료센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의료진,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환영의 분위기가 우리를 반겼습니다. 국제진료 코디네이터인 박소연 씨는 우리를 병원 전체 시설을 안내했고 아버지가 받게 될 치료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유창한 영어와 전문적인 태도는 어머니의 불안을 크게 줄여주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일주일에 적어도 5일, 하루 3-4시간씩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진행됩니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가 기본이고 희망하신다면 한방협진 치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는 아버지의 상태를 자세히 검토한 후 재활 계획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양의학적 치료뿐만 아니라 한방협진 재활 프로그램도 포함된 종합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특히 한의학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죠. 침술이라고? 그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어머니의 질문은 당연했습니다. 한의사 김지원 선생님은 친절하게 모든 치료법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뇌졸중 후 침술 치료의 효과에 대한 최근 연구 결과와 임상 사례도 보여주셨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서양 의학과 한의학의 협업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해 주신 점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매주 협진 회의를 통해 환자 한 명 한 명의 치료 계획을 논의합니다. 서양의학 전문의와 한의사가 함께 최적의 치료법을 결정하죠. 저 역시 간호사로서 처음에는 한의학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한국에 살면서 그 효과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었기에 어머니를 안심시킬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난해 허리 디스크로 고생할 때 침 치료를 받았는데 정말 놀랍게 효과가 있었어요.
처음엔 저도 믿기 어려웠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달랐어요. 병실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2인실이었지만 각 침대는 커튼으로 분리되어 있어 사생활 보호가 잘 되었고 침대 옆에는 보호자용 간이 침대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는 병원 정원이 내려다 보였고 실내는 깨끗하고 밝은 분위기였습니다. 미국 병원보다 더 좋은데 어머니의 놀란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버지의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주는 모두에게 적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루에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를 받으셨고 오후에는 침치료와 한약 복용이 더해졌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일주일에 2~3번 정도 받았을 치료를 매일 집중적으로 받게 된 것이죠. 치료 과정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종종 좌절감을 표현하셨고 특히 언어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는 더욱 그러셨습니다. 하지만 의료진들은 항상 인내심을 갖고 대해주었고 작은 진전에도 큰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미세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오른손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담당 의사는 초기에 나타나는 좋은 징후라고 했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그것이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변화가 언제쯤 있을 거라고 했지?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최소 한 달 이상은 지나야 한다고 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 작은 진전은 우리 가족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병원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기 시작했고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한국 음식을 시도해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김치의 매운맛에 놀라셨지만 점차 적응하셨고 곧 된장찌개와 비빔밥 같은 음식을 즐기게 되셨습니다. 치료 2주 차에 접어들면서 아버지는 언어치료사의 도움으로 간단한 단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yes, no 같은 기본적인 단어였지만 이것만으로도 의사소통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또한 물리치료사의 지도 아래 오른팔을 약간 들어올리는 연습도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한 가지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병실 옆 침대에는 역시 뇌졸중으로 입원한 한국인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분은 아버지와 비슷한 시기에 입원하셨지만 회복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버지도 경쟁심이 생기신 듯했고 더욱 열심히 재활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두 분은 종종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간단한 문장을 말하기 시작하셨고 오른팔을 어깨 높이까지 들어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다리에도 약간의 움직임이 생겼고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침대에서 일어나 앉는 연습도 시작했습니다. 미국 병원에서는 몇 달은 더 걸릴 것이라고 했던 진전이 한 달 만에 일어난 것이죠. 어머니는 점점 한국 의료 시스템에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간호사들은 정말 친절하고 세심해.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했을 정도로 자주 병실에 들러 아버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질문에 항상 답해줘. 그리고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 저 역시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경험과 비교하며 한국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환자 중심의 접근 방식에 새롭게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의료진의 바쁜 일정으로 인해 환자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여기서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을 무렵 아버지는 병원 복도를 워커보행 보조기를 사용하여 걷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걸음은 불안정했지만 의지만큼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추가 연습을 요청하실 정도였죠. 이 시기에 어머니도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를 전혀 모르셨지만 이제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을 배우셨고 병원 식당에서도 혼자서 음식을 주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하셨는데 영어 자막이 있는 것들을 찾아보시면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에밀리, 이 배우 누구니? 정말 잘생겼다. 어머니가 태양의 후예를 보시며 물으셨을 때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빨리 한국 문화에 적응하실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치료 2개월 차에 아버지는 갑자기 고열과 폐렴 증상을 보이셨습니다. 뇌졸중 환자들에게 흔한 합병증이었지만 그 순간 저희 가족은 다시 한번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미국에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한국 의료진의 신속한 대응은 놀라웠습니다.
즉시 항생제 치료가 시작되었고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료진은 교대로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했고 간호사들은 수시로 체온을 체크하며 상태 변화를 주시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비용이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이런 집중 치료로 수백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을 테지만 한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과 외국인 환자 지원 프로그램 덕분에 우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3일 만에 아버지의 상태는 안정되었고 재활치료는 계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히려 우리 가족이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를 더 깊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한국 의료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하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의 친구들에게 이곳에서의 경험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이곳 병원은 정말 놀라워. 의사들은 항상 시간을 내서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간호사들은 마치 가족처럼 환자를 돌봐. 게다가 비용은 미국의 일부에 불과해. 어머니는 미국에 있는 친구들과 화상 통화를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치료 3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아버지는 눈에 띄는 진전을 보였습니다. 워커를 사용해 병원 정원을 한 바퀴 돌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발음은 여전히 부정확했지만 의사 표현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또한 오른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식사하는 연습도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가족은 한국 문화에 더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병원 근처의 지역 시장을 탐험했고 어머니는 한국의 신선한 식재료에 매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본 적이 없어. 미국의 대형마트와는 완전히 달라. 아버지도 한국 음식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병원 식단이 입맛에 맞지 않아 어려워하셨지만 점차 된장찌개와 갈비탕 같은 음식을 즐기게 되셨습니다. 이 음식들은 뭔가 몸에 좋은 느낌이 들어. 특히 이 뜨거운 수프는 정말 기운이 나는 것 같아. 아버지는 미국에서는 접하지 못했던 한국의 보양식에 특히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병원 생활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중 하나는 한국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따뜻한 태도였습니다.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고 종종 과일이나 간식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옆 병실의 할머니께서 직접 끓인 미역국을 가져다 주셨을 때 저희 가족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웃들이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는 전통이 있어요. 라고 통역해 주셨을 때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웃끼리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경우가 드물어요. 정말 감동적이네요. 아버지의 재활치료는 날이 갈수록 더 다양해졌습니다.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언어치료뿐만 아니라 음악치료와 미술치료도 시작되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창의적 접근법이 뇌의 회복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셨지만 아버지는 곧 이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치료 시간에 아버지가 기타를 잡고 서툴게 코드를 연주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 취미로 기타를 치셨던 아버지에게 이 활동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 과거의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의미 있는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4개월 차에 접어들며 아버지는 재활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처음으로 몇 발자국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안정했지만 보조 없이 걸은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병원 근처 한 식당에서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에 있었다면 아마 아직도 휠체어에 앉아 있었을 거야. 게다가 우리 집은 이미 팔렸을지도 몰라. 에밀리, 네가 한국으로 오자고 제안한 건 정말 현명한 결정이었어. 현실적으로 미국에서의 비용은 이미 우리 가족의 재정을 파탄낼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에서 4개월 동안 받은 모든 치료와 입원 비용을 합해도 미국에서 한 달 치료비보다 적었습니다. 특히 한방치료와 같은 보완적 접근법은 미국에서는 대부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전액 본인 부담이었을 텐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통합적 치료가 표준 프로토콜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아버지의 담당 의사는 우리와 상담을 통해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속도로 회복이 진행된다면 6개월 이내에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1년 정도가 더 필요할 수 있어요. 이는 미국 의사의 예상보다 훨씬 빠른 시간표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최소 1년 이상의 입원 재활 후에야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었죠. 그 차이의 원인에 대해 물었을 때 담당 의사는 몇 가지 요인을 설명했습니다. 첫째, 치료의 집중도가 다릅니다. 여기서는 매일 여러 시간 동안 다양한 재활 치료를 제공하고 있죠. 둘째, 한방 협진 시스템이 재활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봅니다. 침술과 한약은 뇌혈류 개선과 염증 감소에 도움이 되거든요. 셋째, 무엇보다 가족의 지지와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족처럼 환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치료에 참여하는 것이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말은 우리 가족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매일 아침 아버지의 간단한 운동을 돕고 식사 시간에는 재활 훈련을 병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말씀은 그런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5개월 차에 접어들며 아버지는 보조기구를 사용해 혼자서 화장실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는 진전이었습니다. 독립성의 회복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까요. 아버지의 표정이 밝아지고 자신감도 점차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의 국제진료센터에서 우리 가족의 사례를 연구자료로 사용하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빠른 회복세와 한방협진 시스템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기꺼이 동의했고 이후 미국에서 온 의사 대표단이 아버지의 치료 과정을 참관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신경과 전문의 토마스 존슨 박사는 솔직히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통합적 접근법은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데 효과가 정말 놀랍네요. 특히 침술과 현대의학의 결합이 흥미롭습니다. 우리도 이런 접근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의 말에 어머니는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의심했어요. 하지만 직접 결과를 보니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아버지의 사례가 관심을 받으면서 우리 가족은 종종 다른 외국인 환자, 가족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역할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특히 새로 온 환자 가족들에게 한국 병원 시스템 적응하는 팁을 알려주곤 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지만 곧 이곳의 체계적인 시스템에 감동받게 될 거예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우리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충분히 안정되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퇴원하여 저희 집에서 외래 재활 치료를 계속하기로 한 것입니다. 주치의도 이 결정에 동의했고 주 3회 외래 재활과 주 2회 한방 치료를 권장했습니다. 퇴원 당일 병원 직원들이 모두 나와 배웅해 주셨고 작은 축하 카드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병원에서 지낸 6개월 동안 그들은 단순한 의료진을 넘어 마치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담당 간호사 김미영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를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보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시니 정말 기뻐요. 집에서의 생활은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원래 저와 남편 둘이 살기에 적당한 크기였지만 이제 부모님도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기꺼이 서재를 부모님의 방으로 내어주었고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해와 지원은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파트를 환자 친화적으로 재구성하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좁은 복도에는 손잡이를 설치하고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습니다. 남편은 직접 아버지의 운동을 돕기 위한 간이 재활 공간까지 거실 한켠에 마련했습니다. 모든 가족의 일상이 아버지의 회복을 중심으로 재편되었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매일의 일정을 아버지의 치료 일정에 맞춰야 했고 저는 직장 일정도 조정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일하는 국제 클리닉에서는 유연한 근무 시간을 허락해 주었고 때로는 재택근무도 가능했습니다. 이런 지원 시스템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이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하기는 훨씬 어려웠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집에서의 생활이 아버지의 회복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익숙한 가족 환경 속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찾으셨고 이는 재활 의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아버지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늘 환자 같은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는 다시 가장으로서의 내 역할을 찾는 것 같아. 아버지는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우리는 모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서 간단한 일상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 읽기, TV 시청하기, 때로는 남편과 체스 게임을 하는 등의 활동이 재활 과정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뉴스를 보며 새로운 단어를 배우려는 노력은 언어 재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7개월 차, 우리는 가족여행으로 서울 근교의 작은 사찰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는 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게 되었고, 절 안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즐기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여행을 넘어 아버지가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어머니도 놀라운 변화를 겪으셨습니다. 한국 문화에 점점 더 깊이 적응하시면서 이제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아침 운동을 다니고 간단한 한국어로 대화도 나누게 되셨습니다. 심지어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서 매일 밤 새로운 에피소드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이곳이 우리의 두 번째 고향처럼 느껴져. 어머니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개월 차, 아버지는 지팡이만 짚고 동네 산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솜씨도 거의 예전 수준으로 돌아왔죠.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국어 단어를 몇 개 배우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와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로 동네 주민들과 소통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회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아버지는 어느 날 산책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의사들은 내가 평생 휠체어에 의존할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 내 모습을 보면 그들도 놀랄 거야. 이 시기에 미국에 있는 친구들과 친척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회복 소식을 듣고 모두 놀라워했고 몇몇은 직접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형제인 삼촌은 자신도 심장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의 치료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문의해 왔습니다. 9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아버지의 주치의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제 조만간 미국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거의 혼자 하실 수 있게 되셨어요. 그러나 우리 가족은 곧바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안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의 정기적인 진료와 재활 프로그램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미 한국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한국 음식을 직접 요리하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동네 노인정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바둑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언어가 완전히 통하지 않아도 게임을 통해 소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여기서의 삶이 좋아. 느긋하고 사람들은 친절하고 무엇보다 내 건강에 더 좋은 것 같아.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 가족의 생각을 대변했습니다. 10개월이 지났을 때 우리는 미국의 친척들에게 깜짝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아버지는 지팡이 없이 몇 걸음을 걸어 보이셨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친척들의 놀란 표정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기적이야, 정말 기적이야. 이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상태였는데 이제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 헌신적인 의료진, 그리고 우리 가족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아마도 1년 이상 걸렸을 회복 과정이 한국에서는 10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도 우리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계산해보니 한국에서의 총 치료비 항공, 이송 비용 포함는 미국에서 예상되었던 비용의 약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집을 팔거나 동생의 학업을 포기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가족은 재정적 위기를 피할 수 있었고 그것은 정서적으로도 큰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 아버지는 거의 완전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끔 균형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으셨지만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고 인지 기능도 대부분 회복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아버지의 사례를 놀라운 회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20년 이상 뇌졸중 환자를 진료해왔지만 이렇게 완벽한 회복 사례는 드뭅니다. 특히 처음 상태를 고려하면 더욱 놀랍습니다. 협진 시스템의 효과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 계속 머물 것인가? 놀랍게도 부모님 모두 한국에 더 오래 머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미국의 집은 이미 임대를 주고 있었고 그곳에 돌아가더라도 의료 시스템에 대한 걱정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서의 생활이 좋아.
병원도 가깝고 사람들도 친절해. 미국에 돌아가면 의료비가 또 걱정이야. 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도 동의하셨습니다. 처음엔 이곳이 너무 낯설었는데 이제는 정이 들었어. 그리고 여기 의료 시스템이 당신에게 정말 좋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잖아. 에밀리네 가족과 가까이 지낼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고. 그렇게 우리는 부모님의 장기 체류를 결정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했고 부모님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3베드룸 아파트로 이사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개인 공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가족 공동생활도 더욱 편안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주 2회 재활 클리닉을 방문하고 근처 한의원에서도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하셨고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요리 모임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친척들과 친구들은 처음에는 우리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먼 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니? 너희 진짜 삶은 여전히 미국에 있잖아. 하지만 점차 그들도 우리의 경험을 통해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생활 방식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몇몇은 심지어 건강검진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형제인 토마스 삼촌은 심장 질환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한국을 방문해 검사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2주 동안 서울에 머물며 종합 건강검진과 전문의 상담을 받았고 그 경험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받은 모든 검사보다 더 철저하고 정확했어. 게다가 비용은 절반도 안 되었지. 의사들은 시간을 내어 모든 결과를 설명해 주었고 내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 주었어. 이런 경험은 처음이야. 그는 귀국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병원 정기검진을 마치고 오신 후 깊은 생각에 잠겨 계셨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고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약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봤어. 아마 여전히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었을 거야. 그리고 우리 가족은 경제적으로 무너졌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네가 용기를 내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온 덕분에 나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 가족은 더 가까워졌어.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의료비를 절약하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그것은 우리 가족 전체의 삶을 바꾸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때 결정이 쉽지 않았어요. 모두가 반대했고 저도 정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제가 한 가장 옳은 결정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회복 이후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완전히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 동네 노인회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자원봉사까지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회화 수업으로 시작했지만 곧 인기가 높아져 매주 2번 정기 수업으로 발전했습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된 것 같아. 은퇴 후에는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지. 아버지는 수업을 준비하며 행복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동네 시장에서 한국 음식 재료를 사오는 것을 즐기시며 한국 요리 실력이 점점 늘고 계십니다. 이제는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직접 만들 수 있게 되셨고 심지어 한국 이웃들에게 자신의 요리를 대접하기도 하십니다. 특히 자신만의 퓨전 요리를 개발하시는데 미국식 재료와 한국식 조리법을 결합한 독특한 요리들이 이웃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김치 맥앤치즈를 만들어 봤는데 생각보다 맛있더라고. 어머니의 요리 실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간호사로서 갖고 있던 서구 중심의 의료관이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통합의학의 가능성과 환자 중심 접근법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국제 클리닉에서 더 책임 있는 위치로 승진하였고 특히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에밀리 씨는 두 문화의 이해도가 높아서 우리 국제 환자 프로그램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병원 관리자의 말에 저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과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연결하는 국제 의료 코디네이터로 일하기 시작했고 다른 외국인 환자들이 한국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뇌졸중, 심장질환, 암 같은 심각한 질병을 가진 환자들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통해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이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그는 국제 환자를 위한 의료 통역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말에는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영어와 한국어 실력, 그리고 문화적 이해도는 많은 외국인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하지 않았을 거야. 당신의 지지와 이해가 우리 가족을 여기까지 오게 했어. 어느 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우리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버지의 사례는 의료 관련 학술지에도 소개되었고 미국의 뇌졸중 환자 커뮤니티에서도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한 의료보험사에서는 특정 치료를 위한 해외 의료 옵션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귀하의 아버지 사례는 국제의료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시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의료보험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미국 보험사 담당자의 이메일은 우리의 경험이 단순한 개인적 성공을 넘어 시스템적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2년, 우리 가족은 단순히 의료 서비스를 받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와 가치를 배웠습니다. 공동체 정신, 이웃 간의 유대감, 그리고 환자를 단순한 의료 소비자가 아닌 존중받는 인간으로 대하는 접근 방식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 가족은 집 근처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지팡이가 필요 없었고 어머니는 한국 할머니들과 광장 댄스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겪은 어려움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한국에서의 삶이 좋으신가요? 저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미소 지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그저 치료를 위한 장소였어.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두 번째 고향이야. 네가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온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였어.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 가장 현명한 결정이 될 수 있다. 우리 가족은 위기 속에서 용기를 내어 낯선 길을 선택했고 그 결과 우리는 단순히 건강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했다. 한국은 이제 우리에게 단순한 치료의 장소가 아니라 제2의 고향이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가족은 한국과 미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친척들과 친구들은 건강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자문을 구했고 한국에서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 문의해 왔습니다. 몇몇은 정기검진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고 일부는 심각한 건강 문제로 한국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사례는 어머니의 친구 마사의 경우였습니다. 그녀는 유방암 진단을 받은 후 미국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보험 적용도 제한적이라는 사실에 좌절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들은 그녀는 한국에서의 치료를 고려하기 시작했고 결국 서울의 암센터에서 성공적인 수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미국이었다면 파산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최상의 치료를 받으면서도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에밀리. 그녀의 감사 인사는 저에게 큰 보람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보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국제의료 협력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한국의 한 의료재단과 협력하여 글로벌 헬스 브릿지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외국인 환자들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의료 통역 서비스, 병원 연계, 숙박 지원, 문화적 오리엔테이션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환자와 가족들이 한국에서의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문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 프로그램의 문화 멘토로 참여하게 되었고 새로 온 환자 가족들에게 한국 생활의 팁을 알려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곳의 아름다움과 따뜻함에 놀라게 될 거예요. 어머니의 진심 어린 조언은 많은 가족들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프로그램의 환자 멘토로 활동하시면서 특히 뇌졸중 환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본인의 회복 경험을 나누고 재활 과정에서의 팁을 공유하며 무엇보다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노력하세요. 그리고 이 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믿으세요. 아버지의 말씀은 많은 환자들에게 강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헬스 브릿지는 점차 성장하여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 남미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오는 환자들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각 지역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당 국가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에밀리 씨의 프로그램은 단순한 의료 서비스를 넘어 진정한 문화적 교류의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의료협력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국의료재단의 이사장님은 프로그램의 1주년 기념식에서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성과 뒤에는 우리 가족의 개인적인 여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뇌졸중이라는 위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이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의 우수성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다른 문화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회복 3주년을 맞아 우리는 특별한 기념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아버지를 처음 치료해주신 병원의 의료진들과 함께하는 작은 파티였습니다. 그곳에는 담당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한의사 등 아버지의 회복에 기여한 모든 분들이 초대되었습니다. 파티 중간에 아버지는 짧은 연설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덕분입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몸의 절반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헌신적인 치료와 돌봄 덕분에 저는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가족은 한국이라는 아름다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모두가 감동했고 담당 의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실 환자분의 회복은 의료진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환자 본인의 의지와 가족의 지지가 가장 중요하죠. 당신과 가족분들이 보여주신 용기와 결단력이 이 성공적인 회복의 진정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뇌졸중이 우리 가족에게 축복이 된 것 같아. 물론 그 고통과 두려움은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지만 그로 인해 우리가 얻은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위기는 종종 우리를 예상치 못한 길로 인도하고 때로는 그 길이 더 나은 방향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경우 아버지의 건강 위기가 결과적으로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버지와 함께 한강변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벚꽃이 살랑거리는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셨습니다. 가끔은 인생이 우리를 예상치 못한 길로 인도하지. 하지만 그 길이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여정이 된단다. 그 말씀이 저에게는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위기에서 시작된 여정을 통해 새로운 살, 새로운 문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치료 장소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때 결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세요? 모두가 반대했고 저도 정말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네가 그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야. 때로는 가장 어려운 결정이 가장 현명한 결정이 되는 법이지. 우리의 경험은 점차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여러 의료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저는 기꺼이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례는 국제의료 관광의 성공 사례로 소개되었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버지의 미국 친구들 중 3분이 비슷한 건강 문제로 한국에서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회복을 직접 목격했고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해 들었기 때문에 같은 선택을 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단순한 의료비 절약을 넘어선 문화적 교류와 상호 이해의 이야기로 발전했습니다. 그것은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지금 아버지는 서울의 한 대학에서 영어 회화를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뇌졸중 후 언어 능력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는 언어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셨고 이제는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계십니다. 제가 뇌졸중 후에 말을 다시 배우는 과정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 덕분에 언어를 가르치는 일에 더 많은 공감과 이해를 갖게 되었죠.
모든 단어, 모든 문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한국 요리 클래스에 등록하셨고 김치와 된장찌개 만드는 법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셨습니다. 최근에는 동네 주민들과 함께 김장을 하면서 진정한 한국 문화를 경험하셨다고 자랑하셨죠. 심지어 어머니는 작은 요리 블로그도 시작하셨는데 미국 할머니의 한국 요리 도전기라는 제목으로 한국 음식을 미국식으로 재해석하는 레시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추장이 너무 매워서 사용하기 두려웠는데 이제는 거의 모든 요리에 넣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블로그는 미국에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변화는 단지 아버지의 신체적 회복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삶과 가치관만이 유일한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시야는 더욱 넓어졌습니다. 특히 제게 큰 깨달음을 준 것은 한국의 공동체 정신이었습니다.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이웃과 공동체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다른 환자 가족들과의 교류, 동네 주민들의 따뜻한 환영, 그리고 서로를 돕는 문화는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만이 아니라 환자를 인간으로 대하는 철학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항상 시간을 내어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고 환자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이 아버지의 회복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아버지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 외에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요. 의사들도 아버지의 회복이 교과서적인 성공 사례라고 평가합니다. 뇌 스캔 결과를 보면 초기에 심각한 손상이 있었던 부위가 놀랍게도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뇌의 다른 부위가 손상된 기능을 대신 수행하도록 재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의료진들은 이를 뇌의 놀라운 가소성이라고 설명하며 아버지의 사례를 의대 학생들에게 교육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생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완전히 한국에 정착하기보다는 양국의 장점을 모두 누리는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나는 두 나라의 시민이야. 두 문화의 좋은 점을 모두 경험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집은 현재 임대 중이지만 1년에 두세 달은 그곳에서 지내며 친구들과 가족들을 만나고 그리운 미국의 음식과 문화를 즐기려고 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한국에서 보내며 의료 혜택과 삶의 질을 누리려 합니다. 이런 방식의 삶은 우리 가족에게 최적의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제 동생 사라도 최근 한국에 와서 몇 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방문이었지만 그녀 역시 한국 문화와 의료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언니, 이제 나도 한국의 매력을 이해하겠어. 여기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미국에서의 경험과는 완전히 달랐어. 사라는 심리학 박사 학위를 마친 후 한국의 한 대학에서 교환 교수 제안을 받았고 이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일정 기간을 보낸다면 우리 가족은 더욱 자주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어머니에게 특히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이 시기에 두 자녀와 가까이 지낼 수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야. 한국이 우리 가족을 다시 모이게 해주었어. 어머니는 사라의 방문 동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이야기가 한국의 한 TV 다큐멘터리에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의료 한류 세계인을 치유하는 한국의학이라는 주제의 프로그램에서 우리 가족의 경험이 중점적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촬영 과정에서 아버지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며 감회를 나누셨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낯설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운이었던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몸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의미와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받았고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환자와 가족들로부터 문의가 쇄도했고 저는 그들의 질문에 최대한 성실히 답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나요? 한국 의료 시스템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문화적 적응이 어렵지 않았나요? 등의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제 답변은 항상 솔직했습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많은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있었고 가족들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때로 과감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철저한 조사와 준비를 통해 그 결정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문화적 적응은 도전이었지만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환영과 지원 덕분에 생각보다 수월했습니다. 한 가지 특별했던 경험은 미국의 의료 관련 컨퍼런스에 초청받아 연사로 참여했던 일입니다. 국제의료협력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 컨퍼런스에서 저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와 한국 의료 시스템의 장점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비용 효율성, 통합 의료 접근법, 환자 중심 케어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많은 장점이 있지만 다른 나라의 성공적인 모델에서 배울 점도 많습니다. 한국의 경우 효율적인 국민건강보험 시스템과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조화,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를 인간적으로 대하는 접근 방식이 인상적입니다. 제 발표는 많은 의료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었고 활발한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컨퍼런스 후 한 미국 의료기관의 이사가 접근해 왔습니다. 에밀리 씨의 이야기는 매우 영감적이었습니다. 우리도 국제의료협력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제가 미국과 한국의 의료 기관 간의 협력 프로젝트에 컨설턴트로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환자들이 특정 치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뇌졸중, 심장질환, 암치료 등 고비용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프로그램에는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교통, 숙박, 통역, 문화 적응 지원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에게 최상의 치료 옵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국경을 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의 이 말은 제가 추구하는 비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을 통해 저는 인생의 위기가 얼마나 놀라운 기회로 변모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뇌졸중이라는 비극적 사건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었고, 더 나아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 가족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와 미국식 샐러드가 테이블에 올라와 있었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순간의 평화로움과 행복감을 느끼며 저는 문득 3년 전에 그 힘든 결정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온 지 벌써 3년이 넘었네요. 그때 이런 모습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 가장 어두운 순간이 때로는 가장 밝은 빛으로 이어지기도 하니까. 어머니도 동의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곳이 너무 낯설고 두려웠는데 이제는 떠나기 싫을 정도로 편안해졌어.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치료 장소가 아니라 진정한 삶의 터전이 되었지. 남편은 와인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가족과 건강,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우리 모두는 잔을 부딪히며 웃었고 그 순간의 행복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 후 저는 발코니에 나가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도시 불빛과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 그리고 한강의 잔잔한 흐름.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제게 익숙하고 소중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문득 제 어깨에 손이 닿았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제 옆에 서서 함께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한동안 우리는 말없이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에밀리, 고마워. 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 거야. 내 용기와 결단력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어. 저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강한 의지로 재활에 임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여정을 걸어왔어요. 그 순간 저는 인생의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릴 때 예상치 못한 축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다른 문화와 시스템에 대한 열린 마음이 얼마나 풍요로운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계셨습니다. 그는 거실에서 노트북을 펼치고 무언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고. 제가 물었습니다. 내 경험을 책으로 쓰기로 했어.
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뇌졸중 후의 회복 과정과 한국에서의 경험, 그리고 이 여정에서 얻은 교훈들을 이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 아버지의 결정은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위기를 통해 성장하고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는 그의 의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어려움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그가 직접 그 말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몇 개월 후 아버지의 책 두 번째 인생 뇌졸중에서 새로운 시작까지가 출판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출판사에서 소규모로 발행되었지만 입소문을 타고 점차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뇌졸중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고 곧 더 큰 출판사에서 재출간되어 미국과 한국 양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책의 성공은 아버지에게 또 다른 의미 있는 역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뇌졸중 관련 콘퍼런스와 환자 지원 그룹에 초청받아 강연을 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단 한 사람에게라도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제 고통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강연에서 자주 이 말을 하십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강연을 들은 한 젊은 뇌졸중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으로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왼쪽 신체가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우울증과 절망감에 시달리고 있었고 아버지의 이야기가 그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를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입니다. 회복의 여정은 길고 어려울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일 당신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세요. 이후 그 젊은이는 아버지의 조언을 따라 열심히 재활에 임했고 1년 후에는 걷는 것뿐만 아니라 가벼운 조깅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고 자신도 이제 다른 환자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아버지는 세컨드 라이프 재단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재단은 뇌졸중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정보, 정서적 지원, 그리고 필요한 경우 한국에서의 치료 옵션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저와 남편, 어머니 모두 이 재단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이는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보람 있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다른 사람들의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의미가 아닐까? 재단 창립 기념식에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컨드 라이프 재단은 빠르게 성장하여 미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환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인 국가의 환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개발했습니다. 이는 우리 가족의 경험이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놀라운 사례였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가족의 삶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했습니다. 아버지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 문화에 완전히 적응하여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어도 기초적인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익히셨습니다. 저는 국제의료협력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었고 여러 국가의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환자 중심의 글로벌 의료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의료통역 분야에서 뛰어난 활동을 인정받아 국제의료통역사 협회의 이사로 선출되었습니다. 동생 사라는 결국 한국의 대학에서 교환교수 제안을 수락했고 현재 서울에서 1년간의 강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녀도 한국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고 있으며 계약 기간 이후에도 한국에 남을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위기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용기 있는 결정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간 여정입니다. 아버지의 뇌졸중이라는 비극적 사건이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은 놀랍고도 감사한 일입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 가족에게 단순한 치료의 장소가 아닌 제2의 고향이자 새로운 시작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의료 시스템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따뜻한 인간관계와 공동체 정신,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가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도 영감이 되고 위기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용기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우리를 가장 밝은 빛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문화와 시스템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가능성과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우리 가족에게 단순한 치료를 넘어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효율적이고 포용적이며 환자를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접근 방식으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배울 점이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그들의 삶에도 작은 변화와 희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아침 아버지와 함께 남산 산책로를 걷고 있을 때 아버지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서울 전경을 바라보셨습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도시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에밀리, 인생은 정말 신비롭지 않니? 내가 쓰러졌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단지 새로운 시작이었을 뿐이야.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 가장 큰 축복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 아버지의 말씀은 깊은 지혜를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위기와 도전은 종종 우리를 성장시키고 새로운 가능성으로 인도하는 기회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서울의 아름다운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된 것에 대한 감사함,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진 것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함. 이것이 우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위기에서 시작된 여정이 어떻게 희망과 새로운 가능성으로 변모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갈 때 우리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능성과 선택지에 마음을 열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기회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 가족에게 단순한 치료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의료기술과 인간적인 돌봄, 그리고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이 결합된 이곳에서 우리는 단순히 건강을 넘어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비슷한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두려움보다는 가능성을, 편견보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장 어려운 결정이 때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